네, 안녕하세요. 기계학습 논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. 제가 소개할 논문은 Unsupervised Deep Embedding for Clustering Analysis라는 논문입니다. 논문을 소개하기 앞서서 논문 이해에 필요한 배경 지식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릴까 합니다. 일단은 이 논문은 클러스터링에 관한 논문이어서 클러스터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unsupervised learning이라는 게 정답 데이터가 없는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그 러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, 그 중에 그 이제 대표적인 unsupervised learning의 일종으로 이제 클러스터링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왼쪽 그림과 같이 정답을 모르는 이 데이터들을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하는 이 방법을 이제 클러스터링이라고 합니다. 다음은 K-민즈인데요. K-민즈는 클러스터링 방법 중 하나로 이제 사용자가 이제 K개의 클러스터를 만들고 싶다 해서 K개를 정하고 그 정한 K개의 임의의 지점을 잡고 각 데이터마다 거리를 비교해서 가까운 중심에 해당하도록 분류를 합니다. 그래서 분류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시 중심값을 변경하고 변경된 중심값과 데이터의 거리를 비교하여서 또 다시 가까운 중심에 해당하도록 분류를 합니다. 이게 말로만 들으면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밑에 예시를 보시면 이렇게 처음에 정답을 모르는 이런 데이터가 존재한다고 했을 때 이게 이제 K가 2일 때 임의의 이제 두 중심값을 잡습니다. 그래서 두 중심값에 가까운 걸로 분류를 하면 됩니다. 그래서 각 데이터들이 이렇게 빨간색 데이터들은 이쪽에 가깝고 파란색 데이터들은 이쪽에 가깝다고 이렇게 계산이 된 겁니다. 그래서 분류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시 중심값을 재설정합니다. 여기 C에서 D로 갈 때 이제 중심이 이렇게 이동하신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다시 변경된 중심을 바탕으로 다시 또 데이터들 이제 가까운 데이터들을 또 다시 설정을 합니다.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다시 또 바뀐 것에 대해서 중심값을 변경합니다.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중심값이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수렴하게 되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.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이 반복을 멈추면 됩니다.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클러스터링을 나눠주는 게 K-민즈 알고리즘입니다. 다음은 가우시안 혼합 모형인데요. 전체 데이터 분포가 이제 여러 개의 가우시안 분포의 혼합이라고 가정을 합니다. 예를 들어서 이제 두 개의 군집이 있다면 하나의 데이터 포인터가 이제 1번 군집에 속할 확률이 0.7, 2번 군집에 속할 확률이 0.3이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게 이제 가우시안 혼합 모형이고 이거를 이제 소프트 어사인먼트라고 합니다. 이게 이따가 논문 설명할 때 언급이 됩니다. 그리고서 K-민즈처럼 확률들의 합이 최대가 되도록 이렇게 반복 수렴합니다. 이 알고리즘 방법은 K-민즈와 동일해서 생략하겠습니다. 다음은 KL 디버전스라는 식인데요. 두 확률 변수의 차이를 계산하는 데 사용하는 함수고 두 확률 변수에 대해서 이제 확률 분포 P와 Q가 있을 때
그 이제 KL 디버전시를 적용하면 그 값이 나오게 됩니다. 그 값에 대한 식은 오른쪽과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값이 작으면 그 두 개의 분포가 뭐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생겼다고 할 수 있고, 값이 크면 두 분포가 이렇게 뭐 차이 날수록 값이 커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음은 이제 스택드 오토 인코더인데, 일단 목적부터 오토 인코더의 목적부터 설명드리면, 단순히 입력을 출력으로 복사하는 신경망인데, 데이터를 압축하거나 데이터를 복원을 학습시키는 방법 등 다양하게 사용이 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.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스택드 오토 인코더는 이제 여러 개의 히든 레이어를 가지는 오토 인코더예요. 그래서 레이어를 이제 추가할수록 이 오토 인코더가 더 복잡한 코딩을 학습이 가능하고요. 이 스택드 오토 인코더 구조는 이제 아래 그림과 같이 이제 가운데 히든 레이어를 기준으로 대칭인 구조를 가집니다. 그래서 여기 이제 인풋이 있고, 이 인풋 데이터가 있으면 이 히든 레이어를 기준으로 이 대칭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, 그래서 이제 이 아래쪽 부분을 이제 인코더라고 하고, 다시 이제 데이터를 복원시키는 과정을 디코더 부분이라고 합니다. 이제 그 딥 임베디드 클러스터링에 대해서 이제 소개시켜 드릴 건데, 이 논문의 이제 핵심을 이제 설명드리자면, 기존 클러스터링은 이제 고정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분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해 왔어요. 이제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미리 좌표에 이렇게 뿌려 놓고, 중심을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클러스터링을 이렇게 잘 할 수 있을까,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면, 이 논문은 이 오토 인코더를 통해서 데이터를 이제 저차원으로 매핑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이제 클러스터링을 진행을 해요. 그래서 이제 데이터 기반 접근 방식으로 이제 피처 스페이스와 클러스터링 멤버십을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이제 하는 게 특징이고, 아까 말했듯이 이제 오토 인코더를 통해서 기존 X 스페이스에서 이제 저차원인 Z 스페이스로 매핑을 진행하여서 이 매핑하는 것을 이제 피처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고, 그리고 이제 그 최적화할 때 그 보조 타겟 분포를 사용해서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클러스터링과 피처 리프레젠테이션을 이제 최적화하는데, 이제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이게 언슈퍼바이즈 러닝이지만 마치 이제 슈퍼바이즈 러닝, 이 보조 타겟 분포가 정답 데이터처럼 작용해서 마치 슈퍼바이즈 러닝처럼 이렇게 학습이 진행된다고 소개합니다. 이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, 일단 이 윗부분이 이제 스택 오토 인코더 부분이에요. 그래서 이 부분을 기준으로 여기가 인코더, 여기가 디코더인데, 그래서 이제 인코더 부분만 이제 뽑아내서 이 인풋 차원보다 낮은 차원으로 이제 매핑을 시킵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이쪽 부분이 이제 낮은 차원으로 매핑된 이제 그 Z 스페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
그 다음에는 그 원본 데이터에 그 K-민즈를 이용해서 중심을 이제 이 뮤j라고 논문에선 소개를 하고요. 아까 말했듯이 인코더를 사용해서 저차원으로 인베딩된 데이터 포인터 그 값을 이제 zi라고 합니다. 그래서 그 사이에 소프트 어사이먼트를 계산합니다. 소프트 어사이먼트는 아까 그 이 KL 이 그 가우시안 혼합 모형에서 그 이 소프트 어사이먼트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, 그래서 그 계산 결과값이 이제 QIJ라고 나오는데 이 QIJ의 의미는 i번째 데이터가 j번째 클러스터에 속할 확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거에 대한 식은 이 아랫부분과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이제 높은 신뢰도를 가진 보조 타겟 분포를 만들면서 이제 그 분포랑 아까 전에 만들었던 QIJ를 KL 디버전스를 사용하여 값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최적화를 이제 시킵니다. 여기서 이제 보조 타겟 분포를 어떻게 만드냐면 그 논문에서는 이제 예측을 강화하고 높은 신뢰도로 할당된 데이터 포인트에 더 강조하고 클러스터 사이즈로 로스 값을 정교화하여 전체 피처 스페이스를 왜곡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분포를 만들고자 해서 그 보조 타겟 분포를 PIJ라고 하고 그거에 대한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보조 타겟 분포와 이 여기서 만든 QIJ를 KL 디버전시를 사용하여서 이 각 감소하는 방향으로 최적화하면 이제 그 두 분포가 이제 거의 이제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최적화를 진행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오른쪽 식에서 이 L 값이 이제 KL 디버전시 값인데 이 L 값은 이제 다음과 같으니까 이 QIJ가 PIJ가 QIJ로 이루어져 있고 QIJ는 이제 그 뮤와 Z로 이루어져 있어요. 그래서 Z와 뮤에 대해서 이제 편미분 해가지고 그 최적화 시킨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수렴할 때까지 반복 진행합니다. 이제 여기까지 방법론에 대한 설명은 끝이고요. 제 결과를 보시면 그 MNIST 이렇게 STL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DEC가 가장 이제 좋은 정확도를 이제 보인다고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 실험 정확도 이런 퍼센테이지도 이제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내고 오른쪽은 이제 MNIST가 그 0부터 9까지의 숫자들의 그 데이터잖아요. 그래서 그 각 Y축은 이제 하나의 클러스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X축은 이 그 클러스터에 가장 가까운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1, 2, 3번이면 뭐 이렇게 중심이 있고 이게 1번, 2번, 3번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그 아까 PIJ 이 보조 타겟 분포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
이렇게 레퍼런스 남겨 놓았습니다. 네,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.